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올라오다가 이거 여기가 지금 8층이잖아요. 9층. 9층이잖아요. 네. 9층인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네. 어떤 여성분이 먼저 탔어요. 네. 문이 거의 닫힐 때쯤 됐는데 제가 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네네네. 근데 그분은 이제 괜찮네. 근데 다시 문이 닫힐 때쯤 됐는데 이제는 발이 하나가 쓱 들어와가지고 근데 바로 그 앞에 여기 커피 전문점 있죠. 네네네. 엘리베이터 앞에. 네네네. 커피점이 유리로 돼 있거든요. 네네. 되게 웃겨요. 거기 아저씨 둘이서 지켜보고 있다가 야야야 저거 잡아야 돼 라고 딱 잡은 거야. 자기 커피가 이제 나올 때가 됐고. 그래서 아저씨 한 명이 먼저 타고 예. 빨리 와. 예, 빨리 와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문은 또 2번 정도 닫힐 기회가 놓쳤어.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예. 조금 짜증 날 수 있는 나도 급해 죽겠는데. 그렇죠. 예. 그게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예. 그 올라가는 분이 아주 한가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무 일도 다른 일이 없고 위로 올라가는 게 사무실도 아니고 이런 곳이라면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오늘은 이거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이니까 빨리 그 여자분이 이미 보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더 재밌는 건 저를 쳐다보시는데 너는 왜 이 내 안 좋은 기분에 동조를 안 하니? 라고 하는 느낌까지 와 이제. 참고로 그분들은 5층에서 내렸습니다. 누군지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이더라고. 근데 거기에서도 미세 스트레스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조금씩 스트레스를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니?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게 그럼 이 미세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미세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세하게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뭐도 있냐면 심호흡도 있고요. 막 복식호흡 같은 거, 명상 같은 거, 가벼운 체조 같은 것들 이런 거, 몸풀기 같은 이런 신체적인 것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점검하기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볍게 눈 감고 잠시 다른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쪽이 미세하니까 이쪽도 미세하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상황 있잖아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예의 바르지 못한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할 정도의 무례가 아닌데 그렇게 약간 거슬리는 그런 무례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엉뚱한 데서 터질 수 있거든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아저씨는 왜 그래요? 또 이러면 쌈나니까 그렇지, 쌈나죠. 혼자 스트레스를 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가서 뭐 에테테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연구도 있다니까요. 그런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사람 닮은 인형을 와서 코쟁이로 찔러라.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 스트레스가 풀려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인형 같은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저주 인형에 그 사람 사진 붙여놓고 하면 내가 죄책감 느껴서 오히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있어요. 약간 무례한 분 만나면 그렇다고 말로 하기까지는 좀 애매한.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 했는지도 몰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물러요. 첫 번째로 이런데. 아니 그 사람과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주물러요. 그럼 뇌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네가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조치를 취하고 있구나, 어쨌든. 뭔가 먼지 묻었을 때 이렇게 털어내는 것처럼 뇌에 신호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나 기관에 화를 내는 거지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보면은 우리가 좀 일단은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해라.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 뭐라도 하는 게 굳어지면 작은 습관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루틴, 그렇죠. 미세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나만의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뭐 마스크 같은 존재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옛날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에서 거기 박신양 씨랑 백윤식 씨 나오잖아요. 백윤식 씨죠? 성함이. 그분은 타짜가 모르겠다. 하여튼 헷갈린다. 근데 맞아요. 박신양 씨 나오고 백윤식 씨 나오는데 거기서 다른 분이 이제 거기서 범죄를 공모하거든요. 공죄를 공모하는데
한국은행을 터는 그 범죄를 공모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한 분이 한국은행 털다가 걸리면 형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사기꾼들이 범죄를 공모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걸릴 생각을 하니까 재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백윤식 씨가 갑자기 야 모두 침 뱉어. 아, 그 장면 있죠. 기억난다, 예. 기억난다. 침 뱉어. 예. 기억납니다. 그걸 만약에 침을 안 뱉고 야 아무 문제 없지 임마 이러고 했으면 계속 불안해지거든요. 예. 근데 약간 그냥 아무 의미 없지만 침 뱉는 게 뭐 미신도 아니고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근데 우와. 침을 잘 안 뱉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침을 잘 안 뱉잖아요. 물론 매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은 비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늘 자주 하는 행동 말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야 물 마셔 라고 하면 물 마셔 라고 얘기하면 하루에도 물은 10번씩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시그널을 잘 안 받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우린 침 잘 안 뱉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침 뱉어 이건 뭐냐면 잘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저 어디 상가집 갔다 오면 뒤돌아서 침 3번 뱉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뇌를 안정감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아니요, 그 의미도 마음의 많이 있는데. 안정감.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침 엄마 그래서 소금 뿌리고 오라고 막. 예, 심지어는 그래서 왜냐하면 문산 갔다 오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예. 뭐 편안하게 천수를 다 누리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사고라든가 악상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병으로 너무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가족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렇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불안해지고 그럼 그 하루를 망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잠이 잘 안 오게 된다거나. 근데 침 뱉어 3번 이러면 그건 끊어냈어. 네.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막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힘이 있나 이게 무슨 효과인데 그 개념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뇌에 시그널 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네, 뇌에 시그널 주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소금 뿌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무르는 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자기 몸을 주무르는 게 굉장히 좋은 근데 이거 행동이죠. 보시고 혹시 이제 네네. 김경일 교수님 어디 강연 오시거나 회의 네네. 참석하시는 계속 이러고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김경일 교수님이 지금 우리 같이 있는 걸 스트레스 받아. 지금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저 원래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주무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걸로. 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평상시에 습관 들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네네네. 좋은 거. 네네. 좋은 거. 그걸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는 거. 이렇게 약간 미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붙여버리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도움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혈관 전공하는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세미나 하다가 이것만 해도 이렇게 몸이 좋은데 왜 아무도 안 하냐. 이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항상 3번씩 여길 주물러야지?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안당 같은 놈을 만날 때마다 이거 주물러야지? 그럼 불안당 1년에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미세하니까 자주 일어나죠. 그쵸? 네네네. 이런 작은 미세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씩 배치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살짝 건드리는 사람들. 툭 하고 뭐 이렇게 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은 있을 수 안 있죠. 좋은데 뭘 하기도 그렇죠. 뭐하고. 그렇다고 뭐 내가 분노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야,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잖아요. 살짝 기분 나쁘. 그렇죠. 저는 그때마다 주무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여기 운전할 붙은 때 거예요. 누가 앞에 그쵸? 딱 끼어들었는데 막 예, 가서 예. 뭐 하기도 뭐하고 이럴 때 저는 운전할 때마다 약간 거칠게, 그거 하루에 한 번씩은 만나잖아요. 있죠. 이렇게 끼어들어 뭐 이런 사람들. 전 그때마다 복식 호흡해요. 복식 호흡이 몸에 좋다라는 네네. 얘기를 듣고 복식 호흡 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근데 복식 호흡, 이제부터 하루에 2번씩 꼭 복식 호흡을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루틴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미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런 걸 좋은 걸 하면 지금부터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오늘은 난폭 운전하는 놈이 안 나타나는 거야? 복식 호흡해야 되는데.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래서 전화 위복이라고 하는 뜻이 결코 이 이건 이 책이지. 결코 이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전화위복이라는 건 대부분 이 나쁜 일을 경험할 때 거기에 뇌가 무언가 바꿔보고 싶어, 새로 시작하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뇌에다가 좋은 작은 습관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두 가지 좋은 효과가 있죠. 그게 습관이 긍정적인 습관이 정착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네네. 두 번째로는 내 뇌가 진정하죠.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쌓일 확률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미세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책을 제가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네.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책들 중에. 좋은 습관. 네, 좋은 습관.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큰 질병은 한 방에 뭔가 사고처럼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 누적돼서 오듯이 그게 누적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이 먼지를 털어내주는 그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리 꼬는 습관이 대부분의 혈관이나 아니면 안 좋다 그런 장애들을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평상시보다 짜게 먹는 습관 같은 경우들,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습관들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미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때마다 좋은 걸 붙이는 걸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 좋은 걸 붙여라. 네네. 야,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습관이 그런 날 제일 잘 만들어진다는 걸 저희도 최근에 아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습관을, 좋은 습관, 뭐 하루에 영어 단어를 뭐 5개 외운다든지 뭐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조금씩 자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산. 네.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뭐 그다음에 하루에 뭐 10분씩 뭐 경제 공부한다든가 뭐 이런 거. 네. 어렵죠, 그게.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부사장님 한 분이, 그분은 전기전자 쪽 기업 부사장님이거든요. 대기업에. 네. 근데 그분들이 제일 모르는 게 결국 퇴임할 때까지도 모르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재무. 재무. 네. 그죠. 디테일하게 신경 쓰기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매번 회의 들어갈 때마다 재무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본 CEO들이 결국 그러니까 그 한쪽을 결국은 약간 모르는데도 약간 알아듣는 척하면서 들어가는, 그리고 완벽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은 이런 모호한 상태에서 자기 커리어를 다 마감할 때까지 그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모 대기업에서 네. 저한테 그 기업의 부회장님이 계열사의 부사장님들을 다 내가 일주일 동안 현업에서 빼줄게. 네네.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신 거죠. 그래서 김경일 교수 당신이 네. 왜냐하면 우리가 B2C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니까 소비자를 이해해야 돼. 그럼 인간을 이해해야 되잖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으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일주일 동안의 아주 집중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를 해. 네네네. 근데 제가 약간 사전 조사를 그 분들이랑 하다가 네.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재무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신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그렇다고 대학의 재무전공 교수님이면 너무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또 주무시죠, 이렇게 하다가. 노량진 쪽에서 재무를 그렇게 잘 가르치는 재밌게 딱 갑자기 여기서 노량진이 나오네. 잘 가르치는 일타 강사가 한 분이 계시대요. 거의 개그맨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왔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거기에는 모든 부사장님들이 저한테 지금까지도, 그분들 중에 이제 사장으로 올라가시고 부회장 되신 분들 계신데 저한테 내가 그때 지금 들었던 3시간의 재무 강의가 김경일 교수, 내가 지금까지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들은 강의 중에 제일 도움됐다고. 아니, 제 강의도 있었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강의와 그 강의가 제일 재밌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섭섭하게. 그분 혹시 이러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선임? 이거 언제 끝나나 계속 이러면서. 근데 이게 좋은 습관은 오히려 안 좋은 순간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교훈이.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재무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재무 공부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빌드업. 네. 재무 공부를, 그런데 그 기수 이후에 모든 분들이 그래도 재무 공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꾸준히 3페이지나 5페이지 정도만 돼도 재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재무를 갖다가 이렇게 다다다다 끊어가서 50개에서 60개 정도의 피스로 만든 그런 강의들도 꽤 많아요. 네. 안 봐요. 안 봐요.
네. 그렇죠. 그게 안 붙죠. 네, 그래서 습관에. 이럴 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거를 해내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습관을 결국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간부 사원까지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이걸 해낸 분들이 언제 그걸 처음 시작하셨나 봤더니 다 네. 굉장히 날씨가 안 좋은 날, 예, 그 다음에 뭔가 분위기 안 좋았던 날, 기분 별로였던 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 만들어지는 습관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이전처럼 살고 싶은 뇌예요. 날씨가 좋은 날, 기분이 행복한 날. 그죠. 예, 예.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 그러면 뭐 아니면 상사한테 뭐 이제 깨진 날. 질책 받은 날, 그 깨진 날, 뭐 아니면 우리 애가 막 수학 점수를 막 20점 받은 날,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날은 바꿔야 되는 날이죠. 바꾸고 싶은 뇌죠. 이전처럼 같이 살고 싶은 뇌가 아니라 바꾸고 싶은 뇌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오히려 그날은 이제 기분이 너무 이제 다운돼 있어서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서 그 아무것도가 바로 뭐냐? 큰 거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작은 거는 할 수 있어요. 작은 일부터. 예. 오호. 그래서 작지만 좋은 습관을 시작할 게 되게 좋아요. 그럼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 평상시에 내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셋업이 잘 안 되고 잘 안 만들어지는 습관이 그런 거 있죠. 네네네. 그런 걸 떠올리는 건 어디가 제일 좋아? 그건 여전히 KTX가 제일 좋아요. 그건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약간 생각이 시간. 떠야 오히려 생각이 잘 나. 그런 건.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아 맞아 그런 습관도 있어. 만들고 싶었는데 재무 공부 하루에 5피스씩 꼭 하면 건 좋을 텐데. 이런 거는 기분이 아주 좋거나 아주 뭐 행복하거나 이런 날이 아니라 어떤 습관을 만들까는 약간 떠 있는 시간들. 완전히 혼잡하지도 않고 독서실 같은 것도 아닌. 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습관을 들이는데 좋은 시간과 장소를 또 스스로가 파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조용히 산책하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해봤는데 자전거 타면서 아이디어 떠올려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산책하면서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특히 샤워할 때 막 떠오르는데 자전거를 탄다는 건 어마어마한 손해부터 전두엽까지 다 써야 되는 행동이에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네. 자전거를 탄다는 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네, 자전거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거 저같이 있어. 좀 머리가 복잡하니까 자전거 타면서 다음 주 걸 좀 구상을 해야지인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전거 타는 건 그러면 이제 그 구상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도랑으로 처박히고 이렇게 되죠. 오히려 집중하게 되니까. 그러면 집중해야 이제 되니까. 그럼 거대 스트레스가 됩니다. 거대 스트레스가 되고. 야, 이거를 진짜 알아야겠네요. 시간과 장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네. 나에게 어떤 일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곳과 시간인가. 네. 심지어는 그래서 정말 집중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네. 그럴 때 오히려 내가 버리고 싶은 행동을 거기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끔씩 예. 저도 이제 왜 이 스마트폰 갖고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 하세요? 네, 게임을 하는데 근데 꽤 괜찮은 또 좀 머리 쓰는 게임 같은 건 그나마 난데 진짜 쓰잘데기 없는 쓰잘데없다고 표현하면 또 그거 즐기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스러운데 뭐 아무튼 이제 본인 기준으로. 맞고 네네. 맞고 진짜 시간 버리는 거죠. 예. 근데 가끔 맞고들 그냥 뭐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할 때 그냥 재밌게 그냥 하고 아싸 뭐 5강 막 이러면서 재밌게 끝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맞고를 치게 되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일을 할 때 다른 집중해야 될 때도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우리가 이런 아주 가벼운 게임 막 옛날에 애니판 같은 거 직장에서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하트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아주 혼잡한 번잡한 시간대에서 왜 주로 이걸 해버리세요. 그러면 조용할 때 잘 못하게 돼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외로 아주 번잡한 시간 화장실에서만 보는 섹션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네. 근데 그 섹션을 안방에서 잘 안 보고 사무실에도 잘 안 봐. 그러니까 유난히 사람들이 이렇게 그 화장실에서만 가면 딱 거의 루틴화되어 있어서 포탈 켜고 그쪽 기사를 보죠. 그쵸. 그런 경우 많죠.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머리가 상황 종속적이에요. 상황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먹으면 술 맛이 안 나고 오히려 반대로 집에서 먹어야 술 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만큼 우리는 상황 종속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버리고 싶은 행동을 거기다 매칭시켜 놓는 것도 방법은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오히려 막고를 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처음으로 제가 지금 4개월 동안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막고 생각이 안 나요. 네, 켜볼까요? 아. 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정말 책을 읽을 수도 없는 시간, 네, 네. 뭔가 유튜브 들으면서 뭔가 공부할 수도 없는 시간, 집중도 잘 안 되는 시간에 그냥 버려야 할 것. 그쵸. 안 좋으니까 거기다 집어넣는. 네, 거기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오. 야, 근데 이거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시간대까지 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다른 시간대까지 그러면 괜히 그때 그걸 놨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다른 시간대에 할 게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SRT나 ATX를 타면 항상 일정 정리를 한다. 그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 혹은 열흘 동안 내가 답장을 못 드렸던 문자가 뭐가 있나 체크 이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간단한 이메일 답장 정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한 2시간을 보내면 빼곡히 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여야만 막고를 거기서 안 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서울부터 부산까지 막고 치면서 가는 거죠. 보세요. 제가 지금 자세가 나오죠, 지금. 아, 그렇죠. 스냅과 함께 이렇게 네, 움직이면서. 네, 네. 그 약간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사실 미세 스트레스도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쌓이는 정도나 받는 영향이 이것도 좀 다를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네. 연구들의 전반적인 그런 그 내용들은 아무래도 내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쌓이기도 잘 쌓이고 오랫동안 퇴적된다라는 연구들은 있어요. 아하. 내향적인 사람들이. 근데 이건 내향적인 사람들의 단점이라기보단 장점이기도 한데요. 네. 왜냐하면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고 본질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막 소통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뜰채로 보면 약간 듬성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밑으로 떨어져요. 아. 네. 근데 이제 내향적인 사람의 시선이나 아니면 관점이 좀 더 촘촘하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이런 좀 힘든 것들이 왔을 때 많이 남아있죠. 네, 뜰채로 이렇게 흔들어도 많이 남아있죠. 근데 정밀한 일을 또 잘하잖아요, 내향적인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이고 단점이고 단점이고 장점인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기질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건 있죠. 하지만 타고나는 기질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하. 얼만큼 방법을 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질이 중요하기는 한데 네. 그 기질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털어내느냐, 그렇죠.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